예, 안녕하세요. 힐링팍 2부가 이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예, 와, 1부를 보시고 아마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실시간 검색어에 예, 1순위, 예, 예, 홍원선의 눈물. 예, 또 심천 미루나무. 예, 막 실시간 대구교회 실시간 검색어에 막 뜹니다. 예. 예. 그 어땠어요? 일부 딱 하시고. 어, 이제 일부가 보시고 네. 오랜만에 2부가 나오니까 또 네. 이제 일부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일부 때는 아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접하지 못했던 그 홍원선 형제님의 어린 시절과 또 지금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밑배경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한편으로 보면 되게 인간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무슨 살아온 것이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그 소나기 우리 옛날 소설 뭐 메밀꽃 필 무렵 이런 것처럼 굉장히 정서적인 분이다. 우리가 보는 처음에 자진 형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저돌적이고 거침없고 이런 분의 속 안에 그 있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그 솜사탕 같은 그런 홍원선 형제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일부 딱 제가 하면서 한 가지 이제 대우교회 식구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생겼는데 배고프면 홍원선을 찾아라. 예,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면 불행하다고 생각되면 예, 배고픈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은 예, 홍원선 현재님을 만나야 된다. 예,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부에 이어서 계속 이제 목사님과 이제 만났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 세상에 없는 말씀이구나. 이제 인생길이 이제 열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거침없이 나가는 홍원선 현재님의 이제 그게 있겠죠? 아닌가요? 봐봐야죠. 아, 우리가 예.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서 결혼을 딱 하면 그 연애 때 생각했던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니까 그건 하여튼 2부에서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실체를 보지 않을까. 근데 왠지 제 사견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기대에 또 원래는 그런 어린 시절도 기대를 못했는데 또 뭔가 있을까요? 예, 되게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1부에 알겠습니다. 이어서요. 그 샘밭 산장에서 이제 그렇게 모임을 하고 말씀이 이제 들렸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또 CCC 회관에 이제 집회를 참석했죠. 회관에 참석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보여줬던 사실을 간증을 하고 그 똑같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막 잘못됐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보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빛이 비춰진 하나님 말씀이 온 그 사실을 증거하니까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내가 누가 잘못했지 내가 뭐가 잘못됐냐고 그냥. 그리고 뭐 잘못됐다니까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갔죠. CCC를 안 나갔죠. 바로 안 나갔죠. 잘못됐다는데 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춘천에 있는 형제들끼리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이제 3박 4일인가 그때 집회 끝나고 말씀만 딱 뿌려놓고 우리 목사님 가셨죠. 이제 우리끼리 일요일마다 이제 한 10명, 한 20명이 우리끼리 몇 개월 동안 집회를 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끼리 집회를 하니까 이제 성규 형제도 효용이 형제도 뭐 다들 더 이상 이제 자기가 나가던 감리교회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 집 앞이 교회인 성규 형제도 이제 교회를 그때부터 안 나가기 시작했고 그 완전히 그래서 우두 감리 교회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 유망받던 촉망한 청년들이
완전히 교회를 안 나와 버리니까 그 CCC에도 소문 다 나고 춘천 CCC에서 우리도 또 감리교 무두교에서도 소문 다 나고 아주 춘천 시내에서 뭐 완전히 이제 찍혔네. 이상한 사람들로 찍혔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모임을 하다가 이렇게 한 번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이 뭐 수도수도 얘기하는데 가니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가니까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표현을 할 때 말을 하는데 그때는 보여진 사실, 그 계시를 얘기하죠. 근데 그 계시가 내 자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용어로 쓰면은 말씀이 육신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쟤는 말뿐이라든가 입만 동동 살아있다든가. 근데 교회 안에 이제 몇 개월 모임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은 보고 싶은데 내가 참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왔다 가셨는데 내 머릿속에 온통 그 이열레라고 하는 그 사람이 딱 그리고 꽉 차버려요. 그 전에 있던 모든 것은 포맷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지워져 버리고 이열레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내 머리를 다 지배해 버렸어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내가 목사님 말씀밖에 들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사람 자신이 내 속에 들어온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뭐 가신 대로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목사님을 뵈러 가긴 가야겠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복권을 하나 500원짜리 샀는데 그때 5,000원짜리가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그때 남규 형제하고 5월달인가 생전처럼 대구를 와봤죠. 아,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춘천에서 아침에 떠나면 밤 늦게 대구에 도착해요. 이야, 지금 3시간 30분이면 오는데. 이야. 완전히 옛날엔 뭐 완전히 대구하고 춘천은 뭐 완전히 거리가 먼 거리였었는데 그래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교회 안에 있었던 일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6월 6일 날 집회를 하려고 연휴라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온 걸 보니까 장소를 아직 못 구한 게 춘천에서 다시 집회를 아마 하려는 모양이다. 그런 춘천에 다시 또 6월 달에 올라오셔가지고 6월 6일 현충일 때 집회를 하시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우리가 완전히 CC에서 분리돼 나왔던 걸 아시고 분리돼 나오지 않았으면 목사님이 순회를 하실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목사님은 이미 CCC에서 나와서 나오셨구나. 나오셔가지고 이제 재승 형님이나 경선 누님하고 같이 계실 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춘천에 와 보니까 이제 우리 사정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집회를 하고 가시면서 이제 내가 2주에 한 번씩 오겠다고 그러고 이제 가셨죠. 그래 그 뒤로부터 이제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계속 오셨죠 이제. 그러니까 야 이게 사람 농사 짓는 거는 그 내가 이렇게 순회 다닐 때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벼면 벼, 보리면 보리, 뭐 배추면 배추. 농사 짓는 작물에 가서 인사를 한 것만큼 곡식이 된대요. 농사는 원래. 그만큼 정성이. 그만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사님의 그 사랑과 정성과 돌보심이 없으면 오늘날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사실은.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오셨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시면서 우리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됐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79년도에 졸업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면서
교수님이 홍원선이 취직 안 시키면 저 집 굶어 죽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가난한 걸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인천에 있는 영창 피아노에 이제 교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총무이사 만나가서 우리를 소개시켜가지고 그 영창 피아노에 입사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취직이 됐죠. 이제 그 영창 피아노에서 내가 약 한 1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내 그 피아노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대구로 갈까? 왜냐면 대구에 가야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는 생방송밖에 못 듣잖아요.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 뭐 연결해서 듣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면 생방송을 들어야 되고 생방송을 들으려면 대구에 와야 되고. 아마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으면 내가 거기서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인터넷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창 피아노 취직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대구 가고 한 번은 또 춘천에 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 대구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춘천을 갔다 오니까 내 인생이 너무 공고해요. 목이 말라서 영혼의 목이 말라서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춘천 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매주 대구에 내려왔죠. 주말마다. 그땐 토요일까지 제조 회사니까 토요일 날도 근무하죠. 5시에 마치고 강남 터미널에 7시에 가서 7시에 타고 내려오면 밤 11시고 그럼 이제 재성 형님 댁에 가서 한성이하고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 듣고 일요일 아침에 말씀 듣고 또 6시나 7시에 타고 또 올라가 밤 11시 12시 들어갔다가 아침에 출근하고 그렇게 이제 사는 생활이 시작됐죠. 그래갖고 하여튼 출근만 하면은 대구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대구 가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참 지금만 생각하면 아주 신기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 정도를 영창 피아노에 있으면서 그 서울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서울에 형제들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출퇴근을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그때 뭐 총각 때니까 이제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는지 모르죠. 매일 형제들 모임 뭐 자매들 얘기만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 어떤 자매는 어떻고 어떤 자매는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매일 그러다 보면 뭐 밤 12시 넘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제약회사도 알아보고 대구 가려고 여러 했는데 잘 안 돼. 대구에 있는 시장. 그때 이제 우리 한성이 형제는 서울에 있는 남부그려기에 근무했죠. 그래갖고 남부그려기 어느 날 나한테 한성이 형제가 남부그려기 대구지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나보고 한번 응시해보래. 그래갖고 이제 대구 남부그려기 와서 면접을 봤죠. 그래갖고 이제 합격이 됐어. 그래 이제 목사님한테 나중에 시험 보고 얼마 있다가 서울로 전화가 왔어요. 됐다고. 그래 목사님한테 이제 밤에 노량진 우체국에 가서 전화를 드렸지. 내가 이제 드디어 대구에 취직이 돼갖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때 목사님이 영창 피아노는 편한 직장이고 이 의료기는 세일즈를 해요. 영업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뭐 한성이 형제도 하는데 왜 저라고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로 왔죠. 대구 남부그려기에 딱 출근을 했는데 내가 2주를 딱 다녀보니까 내가 있을 직장이 아니야. 이게. 나는 여기 취직하러 온 게 아니고 교회 생활하려고 목사님 말씀 듣고 살려고 내가 온 사람인데 그래갖고 내가 참 그거 얘기 전에 내가 그때 이제 대구에 내려간다고 영창 피아노에 가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총무이사 총무과장 뭐 사람들이 모두 난리가 났어요. 사람은 남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남은 서울로 보내라는데 예. 왜 그 시골 총구석으로 내려가느냐 이거라. 나중에 애들 대학을 시켜도 서울에서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거라. 총구석에서 내려가서 어떻게 살라 그러냐 그러면서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나는 하여튼 그래도 관계가 이렇게 좋으셨나 봐요. 그죠? 무조건 이제 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개나리 보찜 하나 하고 양복 한 벌 딱 들고 통일을 타고 내려왔죠. 내려오는데 그동안에 목사님한테서 들었던 그 밭에 묻힌 보화 그 말씀이 내 안에 샛별처럼 떠오르는데 다 들여서 사는. 야, 그 소작인이 남의 밭을 갈다가 쟁기에 모아서 딱 채에서 보니까 금덩이, 금괴가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금을 캐면은 금이 밭주인 것이 되니까 금을 덮어놓고 바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그죠? 1,0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밭을 2,000만 원 주고 사니까 옆에 동네 사람들이 저거 병신이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밭에 묻힌 보화를 사는 이 사람은 너네가 병신이고 너네가 봉이다. 나는 밭에 묻힌 보화를 봤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 말씀 들었던 게 딱 생각이 나면서 야, 내가 지금 밭에 묻힌 보화를 사러 가는구나. 밭에 묻힌 보화를 사려면 밭을 사야 되잖아. 밭은 뭐예요? 사람의 육체잖아. 예수의 육체가 밭이잖아요. 육체는 볼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잖아요. 야, 내가 그동안에 보화로 봤던 이열래 목사님의 육체를 내가 사러 가는구나. 그게 탁 비춰왔어요. 육체를 사러 가는 거야, 육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형제들의 보화를 사는 거잖아요. 보화를 사는 것은 그 사람 육체를 사는 거잖아, 사실. 근데 육체는 다들 보면 별 볼 일이 없거든, 이게. 근데 육체를 사지 않고는 보화를 살 수가 없죠. 그러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정을 당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여호와 궁전에 심기운 그 백향목을 부러워하면서 가는 게 생각나면서 나도 대구에 내려가면은 내 평생에 오직 여호와만 찬송하고 여호와만 경배하면서 내 인생을 살게 되겠구나 하는 소망이 막 넘쳐났어요. 어떻게 지금도 그 보여줬던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고 그 보여줬던 사실이 지금 내 삶으로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밭을 사야 보화가 짓게 되거든, 이게. 밭을 산 사람이 바로 보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밭에 묻힌 보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남북의료기에 출근을 하는데 매일 의료기 딱 그래. 매일. 화장실 시키고 화장실 청소시키고 의료기 먼지 닦고 그러다가 보니까 야, 이거 그리고 그건 둘째치고 이건 영업직이니까 아침마다 출근하면 휴일을 해요. 저녁 때 퇴근해서 휴일하고 영업실적. 와, 여기다가 내가 교회 생활도 못하고 큰일 나겠구나 싶은 게 그래서 2주 직장 나가고 나서 내가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대구 시내에서 직업 속에서 가가지고 직업 속에서 찾아가서 나는 이렇게 강원대학 나온 사람 어쩌고 얘기하니까 대학 나오신 분이 이런 데를 물어봤습니까? 사실 뭐 직업 속에서는 좀 그죠? 예. 공무원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새 공무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데는 대학 나온 사람들 오는 데가 아닙니다. 딱 그리고 가서 있는 쪽 없는 쪽 잡하려고. 야,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여기서 평생을 이렇게 하면은 교회도 못 가고 말씀도 못 듣고 그때 목사님이 아마 목금토일 계속 말씀하시지 싶은데 목금토일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회하시는데 못 가면 뭐 완전히 환장을 하겠는 거야. 내가 교회 빨리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야 될 텐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게 우리의 영원한 직업인데 그래 이제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박광규 형제가 그때 해운대 고등학교에 있었나 마산 중앙고등학교에 있었나 그때 교편을 잡고 있었죠. 지리선생으로 경희대학교 지리과 나왔으니까 그래갖고 지금 교직원들이 모자란다고 중교사 시험을 치래. 그래서 교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요. 그래갖고 그러려면 이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목사님이 이제 밥을 먹여줄 거 아니에요.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제 왕규 형제하고 나하고 한성희 형제하고 목사님한테 이제 개인 면담을 요청을 해서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제 내가 우리 중개사 공부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멘을 안 하시네 또.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실력을 다 아시니까 한성희 형제는 성균관대 나왔지만 4년 내내 CC만 했지 공부를 했나 뭐. 난 강원대 농대 출신이고 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셨겠죠. 그래갖고 뭐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걸 아주 반강제로 졸라가지고 뭐 우리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나중에 그럼 한번 해보라고. 그 영창 피아노 사표 냈지. 공무원 사표 2번 냈지. 영창 피아노 사표 냈지. 또 남북이력이 또 사표 허락을 해서 그 다음날 가서 즉시 사표를 냈죠. 목사님 마음 바뀌면 어떻게 해 또. 야 원선아 이미 일은 저질러 놓고 원선아 만약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 계속 직장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또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 다음날 가서 즉시 사표 내고 왕규 형제가 이제 지리 공부하라고 지리책하고 지리창고 사고 갖다 줬어. 지가 지리 선생이니까. 나는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지리를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 농고대 왔으니까 오전에 2시간은 농구는 그래요. 오전에 2시간은 인문계 과목 2시간은 우리 실력 과목 그리고 오후에 3시간은 매일 일해. 가서 김 메고 농구니까 농사를 지어 직접 실무에 똥 포고 뭐 매해 그런 거 삽질하고 뭐 그런 거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리 뭐 하여튼 그걸 해야 밥을 먹고 사니까 교회 생활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려면은 죽으나 사나 이걸 해야 되니까 나에게는 뭐 절대적인 문제가 봉착했으니까 뭐 지리책을 아주 싸그리다 외워뿌리면 될 거 아니야. 한 권을 다. 예를 들어서 역시 다른 사람은 뭐 사법고시도 하는데 그 지리책 한 권이야 뭐 하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또 죽어라고 이제 목사님 댁에서 이제 밥 먹고 살면서 밥 먹자마자 이제 카톨릭 병원 밑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고 점심때 와서 점심 먹고 또 저녁 오후에 가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한 달을 했어요. 지리를 공부를 한 달을 하다고 교육청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지리 과목을 안 뽑는데. 한성희 형제는 그때 안 내려왔어. 5월달까지 하면은 1년 퇴직금이 나온대. 한성희 형제는 그때는 안 내려오고 나 혼자 이제 지리 공부 한 달 내내 하다가 그러면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하니까 영어, 수학, 국어, 상업. 근데 상업을 제일 많이 뽑는데. 그때는 상업교육과가 없이 경영학과 출신들이 상업선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경영학과 출신들이 상업선생을 안 해요. 다 선생들은 대기업 봉급에 반도 안 됐어. 그러니까 다들 그때는 뭐 경영학과 나왔다면 그냥 다 삼성이고 뭐 대우고 금성이고 뭐 다들 뭐 팔려 나갈 때니까 현대고 사람들이 모자랄 판이었으니까 요즘하고 완전히 판이 틀리죠. 그때는 뭐 대학만 졸업했으면 다 취직됐으니까. 그러니까 선생이 모자라는 거야. 4대 영어과 나와서 또 삼성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야, 그렇구나. 그때 그랬었어요. 80년대 초에. 꿈 같은 시절이. 꿈 같은 시절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럼 상업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농구를 3년 동안 댕긴 사람이 상업을 하려니까 어렵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나만 아주 생전 처음 듣고 처음 보는 거죠. 참 정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 지리보다 어려운가 봐요, 그죠? 지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게임이 안 돼. 그 첫 번에 이제 부기부터 배워야 되거든. 그때 부기 학원이 많았다고 옛날에 여상이 많았으니까. 부기 학원에 가서 부기가 뭐죠? 이렇게 계산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상업 부기가 이제 주판이랑은 다르죠? 주판하고는 다르지. 이제. 그 이제 그 기업의 이제 그 회계장부지 회계장부. 재무구조지. 재무. 그런 거 그러니까 혹시 어렵겠다 그게. 그래서 이제 나는 농구를 댕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농구 선생 같은 거 하면 뭐까지 하나도 공부 안 해도 가르치지 내가. 들은 풍월로 내가.
근데 이건 상업이니까 전혀 모르겠는 기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부기 학원서부터 댕기냐고. 아이고 뭐 차변이 어떻고 대변이 어떻고 무슨 계정이 어떻고 무슨 계정이 어떻고 하는데 지금도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어떻게 선생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교육학은 이제 객관식이고 그리고 이제 전공 회계학 경영학은 이제 주관식이고 또 주산도 배워야 되고 해야 되고 아유 그래도 한 4개월인가 하여튼 공부를 얼마나 죽으라고 했는지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나에게 밥 먹여주는 게 아니니까 목사님이 그리고 나에게 밥 먹여주시는 분도 아니고 목사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지 내 육신적인 걸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영학은 주관식으로 난데 그래서 경영학 주관식 문제집이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뭐 문제를 한 100문제 뽑아놨더라고. 쫙 무엇을 대해서 논술하시오. 거기서 이제 또 우리가 가려서 뽑았어. 한성희 형제하고. 예상 문제.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그대로 썼지. 독서 노트에다가. 그래갖고 그걸 새벽 5시에 매일 일어나갖고 둘산공원에 산책을 하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버리는 거야. 뜻도 잘 모르고. 그 뭐 언제 뜻을 이해해서 쓰겠노 그래. 그래갖고 이제 공부 3개월인가 4개월을 했는데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중개사 뽑는데 상업. 그래서 응시를 딱 했지. 교육학은 뭐 4번 5번 봤으니까 그건 객관식이니까 뭐 그건 뭐 몇 개 안 틀리고 다 맞았겠지 그건. 그치. 까지 건. 근데 이제 전공 과목 딱 경영학 시간이 됐는데 예상 문제가 나왔을까? 과연? 우리가 딱 그 독서 노트에 뽑아서 공부한 게 그때 2문제인가 3문제가 똑같이 났대. 이야. 지금도 한 문제 잊어먹지 않아.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을 논술하시오. 똑같이 썼지 뭐. 우리가 완전히 모범 답안을 썼을 기라고. 뭐 그렇게 머릿속에 하니까. 머릿속에다 그냥 녹음 테이프 위듯이 해놨으니까 딱 시험지 받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줄줄줄 나오대 그냥. 그래갖고 쫙 채워넣었지 그냥. 그래갖고 경상남도 시험에 몇 개월 공부해서 딱 합격했어 그냥. 이야. 그 정한성 형제님 누구 같이 같이 공부했죠. 같이 합격하셨어요? 같이 했지. 음. 한성희 형제는 이제 지리 공부 안 했지. 뒤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것만 딱. 내가 항상 앞장서서 맨 먼저 설치는 바람에 하여튼 쉽게 가셨네요. 쥐약도 많이 먹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서울시청에서 또 뽑는데 중교사를. 그 서울시청에 시험 봤다 또 됐지 한성희 형제하고. 그때는 안 보셨어요? 같이 봤죠. 나도 같이 봐서 봤는데 되셨어요? 똑같이 됐지. 와 이거 뭐 그냥 뭐 올패스네. 그랬죠. 상업 중교사 자격증을 얻었죠. 그래갖고 이제 중교사 그 공부를 하면서 아주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 나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명숙자매를 좋아했죠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근데 너무 이상한 거는 아침에 가서 공부할 때는 목사님 생각밖에 안 나. 내 머릿속에서. 근데 저녁 때 가면 또 명숙자매가 생각나. 그럼 내가 주밖에 복이 없다는 게 거짓말이잖아. 내가 대구에 내려온 거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내려왔지. 뭐 최명숙자매 좋아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온 사람이니까 내가. 내 안에서 내 안에 갈등이 생기잖아. 내가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절대적이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오전에는 목사님 생각나고 오후에는 또 최명숙자매 생각나고. 아이고 최명숙자매 좋아한 것 때문에도 내 안에서 얼마나 갈등을 많이 느꼈는지. 그 명숙자매가 보고 싶어서 예를 들어 약국에 찾아가면은 명숙자매가 얼마나 냉랭하게 대하는지. 뭐로 왔는데? 누가 오라 그랬나? 빨리 가라. 바카스도 한 병 안 줘요.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종이 돼요. 어. 돈을 좋아하면 돈의 종이 돼요.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의 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의 종이야 사람은.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돈의 종이죠.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 돈만 하면 그냥 껌뻑하잖아. 돈의 종이죠. 돈의 종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 그 나는 내가 그때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최명숙 자매도 좋아하고 목사님도 좋아하는구나. 내 안에 세상이 섞여 있구나. 그건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건 내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중개사 공부하면서 이제 뭐 교회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왔어요. 목사님 댁에. 그 점심이 차려 있더라고. 근데 형제들이 점심을 안 먹어. 방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성령님하고 그 전날 밤에도 계속 뭐 얘기를 하시더니 얘기가 안 끝난 모양이라. 오전서부터 또 그 점심 때까지 성령님한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어떤 형제들에 대해서 형제나 자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이제 나도 이제 그 문구멍에다 딱 마루에다가 귀를 대고 그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때 하필 내 얘기가 나오는 기라. 원선이는 두세 개가 있어서 안 된대. 아, 그 얘기가 들렸나요? 내가 직접 들었지. 오. 봐라, 어떤 형제는 주밖에 복이 없으니까 간증이 날로 발전하지 않느냐 이거라. 근데 원선이를 봐라 이거라. 세 개가 두세 개가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 이거라. 그러니까 매일 그 자리에서 맴돈다 이거라. 그 얘기를 내가 들었지. 목사님이 직접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 충격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나는 그때 다 버리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버리고 오직 목사님 한 분만을 보고 따라온 상태였었는데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좋아하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내 안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아,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아주 캄캄해지대. 아,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꼴보기 싫은지. 예전에 우리 이제 한성 형제가 얘기했겠지만 목사님 따라서 고물상에 딱 가는데 저 양반 따라다닌다 내 인생 망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도망갔다. 그래서 서울로 도망가가지고. 그 나도 정말 깜깜하대. 그래갖고 목사님이 뭐 밥이 몇 끼나 그래. 그래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순회 가신다고 나와서 식사하시다면 서울 순회 가신다고 가는데 자매들이 팔짱 끼고 쫙 따라가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아, 딱 그리고 났는데 그랬으면은 내가 그때 사람이 된 사람 같았으면은 목사님이 나오시자마자 목사님 저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 나를 걷어주세요. 그렇게 했으면은 내 고통을 안 당하지. 근데 그게 아멘이 되느냐고. 그 아멘 될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원선인 두세 개가 있어서 안 된다는 데 그래. 쌍시옷이 저절로 나오죠. 그게. 그 전까지는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전혀 간격이 없었는데 딱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목사님과 거리가 간격이 딱 생겨버리는 거야. 오전에 이제 목사님 생각도 안 나겠네요. 그죠? 그래 공부는 해야 되니까 공부는 하지만 목사님 댁에서 살았으니까 목사님 매일 보잖아. 목사님하고 거리가 있어. 그래서 그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절도 해보고 목사님과 끌어안아도 보고 아무리 그래도 안 돼 되고. 목사님이 이제 그때 말씀하시면 뒤에 앉아가지고 노맨 했지. 마음속으로요? 아 진짜로 그러셨나요? 뒤에서 노맨 했지. 목사님 뭐 그리스도가 안식이라 그러면 자기는 안식이니 뭐 나도 안식인가 뭐.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적인 길이라고 하면 자기한테나 길이지 나한테도 길인가 뭐. 예를 들어서 아멘 아멘 하다가 이제 노맨이 됐지 노맨이.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불순종의 길로 이제 간 것이. 내가 이제 아까 빼먹었는데 춘천에서 이제 목사님 오시지 말라고 한 것이, 그것도 물론 뭐 단체적으로 그런 것이지만 또 내 개인적인 경험이었다면은 대구에 직접 내려와서 목사님 앞에서 내가 불순종하고 고역한 것은 내 개인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단체적이에요. 단체전. 그 하나님을 고역하는 것은 단체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도 단체지만 하나님을 고역하는 것도 단체야. 바벨이 단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고역을 해봤고 단체적으로도 고역을 했죠. 그래갖고 그때 7명이서 세븐스타라고, 우리 7명 모인 사람들은 다들 본토와 친척을 떠난 사람들이야. 그게 어떻게? 노은 그룹들인가요? 일곱 에? 세븐스타가? 그래서 7명이 다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대구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 교제하면서 본토와 친척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형제도 아닌 거야 이게. 일단 기본으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정제가 돼, 정제라고 판단을 해. 그때 참 판단 정제 많이 했네. 그래갖고 얼마나 하여튼 깜깜했는지. 깜깜해도 아멘은 얼마나 크게 했는지 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그 목사님 앞에 그때 불순종하고 한 몇 개월을 지난 것 같아요. 몇 개월 정도를 딱 지났는데 어느 날부터 빛이 밝아오기 시작하대. 아주 캄캄한 내 인생에 그 한 줄기 빛이 딱 찾아오기 시작을 해. 그러더니만 이제 쫙 한 일주일 동안 빛이 쫙 밝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야곱이 생각났어요. 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게 어떻게 야곱이 아멘이 되겠어요? 나도 똑같은 야곱 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 절대로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내가 한 줌의 흙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내 속에 하여튼 본질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내 존재 안에 아주 체질이 돼 있구나. 그것을 내가 깊이 깨달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그 달개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고백을 하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절대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라. 천국은 넘쳐서 흘러가는 것이라 이거라.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은 컵에 물이 차면은 저절로 물이 넘쳐서 흐르지 않느냐 이거라. 우리 인생도 차고 넘치면 저절로 흘러간다 이거라. 천국은 넘쳐서 흘러가는 것이지 천국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라. 그러면 나는 천국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 중에 거하신데 내 안에 안식과 평강이 깨지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들을 판단하고 형제들을 정죄하는 그 속에서는 내 안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는데 어떻게 내 속에서 평강과 안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는 아주 고요한 곳이잖아요. 겉은 해달의 장막으로 되어 있잖아. 성막이 해달의 장막으로 되어 있어 갖고 하루 종일 햇빛이 비치고 밤에는 추위가 몰려오고, 그러니까 해달의 장막이니까 아주 옹성하잖아. 근데 지성소는 아주 깜깜하거든. 아주 고요한 곳이거든. 거긴 바람 한 점 없고 아주 조용한 곳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평강 중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실 수가 없대.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그 경험을 하고 형제들과 관계가 나빠지는 일은 절대로 안 했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들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목사님의 분신이잖아. 지체라는 얘기는 목사님의 생명이, 목사님이 죽고 다신 사신 그 인격이 분배돼서, 그 생명이 분배돼서 형제들이 있는 거니까 사실은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은 목사님 분신이죠. 사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된 거니까, 나는 아주 거기서 내 존재가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나는 주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을 했고, 그 말씀이 계속 잘 들렸으니까 뭐 별로 방황할 것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때 완전히 내 존재가 완전히 통째로 허물어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거역과 불순종이 내 존재 자체라구나. 그러니까 정말 뭐 단프 트럭에 깔린 개구리처럼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고, 내가 나를 신뢰하는 내가 해체되니까 내가 나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앞에 계신 주님만 봤죠. 그러니까 난 지금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뭐가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죽고 다시 사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영원한 표대일 뿐이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이 드려지고 내 인생이 쓰여져서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관심이 있지, 내 자신의 관심 속에서 딱 떠나버렸어요. 왜냐면 나가 나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게 나로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그게 뭐예요? 이게 존재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존재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 사실을 알면서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딱 해체되는 그런 경험을 했죠. 나는 그게 아주 내 인생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를 신뢰할 수 없었으니까. 왜냐면 나는 불순종 덩어리니까. 나는 거역의 덩어리니까.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은 다 주님을 더욱더 배반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더욱더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로서 하는 것은 다 가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서 하는 모든 것은 다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주님만 신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신뢰해야 하는 게 끝나지 않으면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들. 자기한테는 점수가 다 후해요. 근데 남한테 주는 점수는 아주 인색해요. 그게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땐 그 사람 괜찮다고 안 봐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죠, 선악과.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 이제 확실히 내가 안 것이, 아담은 동정에서 될 대상이 아니고 끝나야 될 대상이구나. 그걸 내가 확실하게 아주 경험을 했죠, 내가. 분명하게 내가 경험을 했죠. 그러면 그때 이거는 그냥 저긴데요. 세상이라는 게 그 최명숙 자매님이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서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뭐 세상이 이렇게 뭐 건물이나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 나는 이제 그 명자매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때 겨울 집회할 땐가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 내 마음속에 있던 명숙자매가 또 빠져나가려고 그러대. 말씀을 듣는데.
그래 내가 마지막까지 아유 요건 안 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요건 안 되는데요. 다른 건 내 다 할 수 있는데 요건 안 되는데요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빠져나가 버렸어 그냥. 목사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명점이가 생각 안 나대. 생각 안 나면 내가 안 가지. 나는 내 안에 딱 꽂히면 그거밖에 안 하거든 내가. 내 성격 자체가.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안 찾아갔지. 그러니까 자기가 또 먼저 와서 말을 걸대. 내가 안 가니까 궁금했는지 어땠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물론 이제 공부 와서 이제 중개사 공부한 것도 내가 공부를 했고 그래서 시험에 됐고 중개사 공부해서 이제 자격증은 가졌지만 취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력서를 우리가 한 20장 정도 써가지고 대구 시내에 있는 여상이나 상고는 다 돌아다녔어요. 그때 우리 대구에 처음 해갖고 대구 지리도 모르잖아. 그 물어가지고 버스를 또 잘못 타갖고 뺑뺑 돌아가지고 그러면서 학교 찾아다녔는데 대구 시내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안 써줘. 써줄 듯 하면서 안 써주고 써줄 듯 하면서 안 써주고 그 무조건 뭐 서무과에 찾아가서 이력서 내놓고 그럼 교장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 만나면 또 얘기하고 필요하면 불러달라고 갈 때마다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하죠. 강원대학이 원주 있습니까? 강릉에 있습니까? 그걸 왜 물어 그래? 원주 있으면 어떻고 강릉 있으면 어때 그래? 대구라는 도시가 이제 보수적인 동네니까 대학은 경북대학교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대, 연고대나 이렇게 좀 저거 하고 다른 대학은 아예 쳐주질 않아. 그래 뭐 더군다나 난 강원대 나왔지. 그리고 농대 나왔지. 뭐 그러니 뭐 누가 써주겠어요. 그래. 그 대구는 취직이 안 되는 거야. 나이가 그때 31살인가 뭐 그렇게 됐는데 빨리 취직은 해야 되고. 근데 또 경상북도를 다 돌아다녔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경상북도를 이력서 들고 이제 다 한성희 형제하고 둘이 돌아다니다가 포항에 있는 동지상고에 이제 한성희 형제가 먼저 됐죠. 한성희 형제는 이제 아무래도 성균관대 출신이니까 나보다 학벌이 좋으니까 그래 이제 한성희 형제가 먼저 이제 동지상고에 되고 거기 가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동지상고 야간부 출신이라 하더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현대건설에 있었지. 그래갖고 이명박 씨가 현대건설 동지상고 나온 걸 그때 알았지. 그래서 동지상고에서 1년 있다가 이제 대구로 왔죠, 그죠? 대구로. 대구에 이제 그때는 이제 여상으로 있었는데 우리 경룡 형제가 먼저 6개월 먼저 이제 병경룡 형제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바람에 우리 보고 거기 원서를 한번 내보래. 2명 뽑는데 2명. 경룡 형제가 하도 가서 뭐 복종을 잘해가지고 여러 명 왔는데 한성희 형제하고 나만 딱 됐지. 그래서 대구로 학교를 옮긴 거예요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마 영창 피아노 있었으면 아마 네. IMF 때 쫓겨났겠죠. 네. 피아노는 불경기 안 되거든요. 제일 하여튼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쳐내려온다 그럼 제일 안 팔리는 게 피아노야. 네, 그렇겠죠. 피아노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경기 왔다 하면 피아노는 하나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아마 IMF 때 아마 쫓겨났을 거야. 영창 피아노 있었으면.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히 그 안전지대로 대피를 시키셔가지고 그냥 아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요새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상업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더 걱정이야.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있으면 발이 후들후들 떨려. 내 전공이 아니니까. 그 물론 이제 교회 마치고 일요일 날 마치고 바로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 가르칠 건 이제 공부를 죽으라고 하는데도 이게 내 전공이 전공하고 전공 아닌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실이 나요. 그러니까. 예. 내 전공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숫자엔 또 약하니까. 그 대구에 처음 왔는데 나보고 공업부기를 가르치래. 공업부기는 이제 재료비, 농업비, 경비 계산해 갖고 단기 순이익 뽑는 거거든. 다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게라 이게. 아이고. 와, 실력도 없는데 선생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걔네들이 공부를 우리 내가 있었던 학교 애들이 제일 공부를 못하는 애들인데, 근데도 장학금 받고 들어온 애들은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 똑똑하단 말이야. 걔네들이 질문하면 얼마나 겁이 나노 그래. 잘하는 애들이 질문하면 내가 대답을 못하거든. 10분 쉬는 시간은 왜 이렇게 짧아? 50분은 왜 이렇게 길어? 1년을 얼마나. 실력 없는 선생은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노가다하는 게 낫지. 한 1년 하고 나고 이제 1년 하고 나서 공업부기 가르쳐 나가서 그 다음에 또 공업부기 가르쳐 보니까 엉터리로 가르친 게 얼마나 많은지는 한 3년 하고 나니까 자신이 딱 생기대. 매일 똑같은 거 가르치니까 뭐. 응? 또 가르칠 때가 제일 또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가르치면 배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업학교에서 상업을 계속 가르쳤는데, 정말 목사님 만나서 내가 여러 가지 다 해봤네. 나는 지금도 내 생활전선에 가서 내가 돈 벌려면 벌겠어 내가. 자신감이. 아니 뭐 아무 주유소 가서 주유 기름 하면 하루에 뭐 2만 원, 3만 원 줄 건데 뭐 그거 갖고 먹고 살면 되지. 꼭 뭐 내가 분필 잡으라는 법도 없고, 내 태초부터 뭐 선생하라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야 이거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 난 지금도 내가 하려면 하겠어 내. 사실 내가 아무거나 뭐 내 체력이 되면은. 근데 그거보다는 뭐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거기다 내가 시간을 뺏길 수 없으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내가 안 하는 것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을 이제 상업선생을 잘 했어요. 그 이제 학교 뭐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교회 오면 목사님이 내 인생의 머리고, 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이 내 인생의 머리야. 그렇잖아. 목사님 말씀대로.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학교 가면 교장님 선생님이 내 머리잖아. 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선생님 뭐 특별히 창작할 게 있어? 뭐 있어 그냥. 땡 종치면 들어가서 땡 종치면 나올 때까지 수업하면 되고. 그래. 돈 잘 걷어내면 되고. 그래서 나는 절대 1등은 안 했어요. 1등을 하면 안 좋은 게 다른 선생님이 시샘을 받거든. 꼴찌하면 또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중간. 성적도 중간, 돈 내는 것도 중간. 중간 하는 게 제일 좋아. 그 1등 하다 꼴찌 해봐. 얼마나 쪽팔리노. 그러니까 항상 중간. 돈 내는 것도 한 중간 정도. 월사금 받는 것도 한 중간 정도. 그리고 내가 교장하는 게 내 목표가 아니잖아. 평생 평균 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해. 잘 보일 것도 없고 못 보일 것도 없고 내가 근무만 착실히 하고 월급 받으면 되니까. 그 어차피 내가 교편 잡고 있는 건 부업이니까. 내 본업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니까. 내가 대구에 내려온 게 뭐 선생하려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직업 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려온 게 아니니까, 오직 내가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내가 내려온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한성희 형제하고 아주 간단하게 교장 되는 건 포기했지. 그러니까 뭐 잘 보일 일도 없고 뭐 선생한테 찍혀도 괜찮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를 대하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좋잖아 우리는. 너무 진솔하고.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여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여학교니까. 여선생님들이 투표를 했어. 자기네끼리 투표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남선생님들하고 여행을 간다면 어떤 선생님하고 가겠는가. 그 나하고 정한선 선생하고 제일 많이 1, 2등을 다투는. 아니 교회는 안 따라와.
교회는 안 따라와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 우리는. 근데 선생님들이 볼 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건 하나도 안 좋아하잖아, 우리는. 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만나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거라. 그럼 우리는 속으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우린 다른 양식으로 살잖아요. 우린 회식 가면은 밥만 먹고 바로 교회 와야지. 그 사람들이 노래방 2차 가잖아. 3차는 또 뭐 나이트클럽 가고. 그 우린 그런 데 가면 괴로운데. 즐거운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노래방에 가서 그 떠드는 소리 얼마나 시끄러워하고 귀만 따갑지. 즐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즐거우니까 주의 말씀이 달콤하니까 그런 것들이 시끄러운 소음이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거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어. 우리는. 갈등을 겪어보지 않았어. 아유, 지금도 좀 생각하면 내 교장이나 교관 선생님한테 미안한데 전체 선생님이 회식을 갔어. 한 60명이. 근데 그날 또 목사님 말씀 집회하는 날이야, 교회. 우리 딱 밥도 또 그때 우리 얼마나 많이 먹노 그때 총각 때는 뭐 우리 곁에 오지를 않을 날에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술도 안 먹으니까 밥하고 고기 얼마나 먹노. 딱 먹고서는 그냥 가방 딱 싸갖고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지. 교장 교감 다 지켜보는데 일반 회사 같으면 당장 잘리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 그 선생은 잘릴 수는 없잖아. 교장보다 회식 자리에서 먼저 떠났다고 잘릴 수는 없잖아. 선생 모가지가 길거든. 목줄이 길거든. 철밥통이라니까. 이게 철밥통이거든. 이게. 신분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학교 생활하는데 아주 너무 재밌었지. 그 학생들한테 한 번은 경영이 형제하고 한성이 형제하고 나하고 우리 교회가 그때 충만했단 말이야. 한 학교에 있었어요, 이렇게? 한 학교에 있었지. 야, 재밌겠다 진짜. 근데 그때 하여튼 나도 정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수업을 안 하고 칠판에다가 에덴 동산을 그려놓고 생명과와 선악과를 그려놓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려놓고 1시간 내내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거기 목사 딸이 있는지 장로 딸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난 그런 건 생각을 못하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한성이도 그랬고 경룡이도 그랬던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장이 불러. 며칠 지났는데 교장이 딱 부르더니만 선생님들은 너무 성실하시고 너무 점잖으시고 우리 학교의 모범 선생님들이신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수업을 안 하시고 일정한 종교를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전화했을 거 아니야. 왜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예수 얘기를 하느냐 이거라. 틀림없이 항의 전화 왔을 거야. 그래갖고 다시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거 안 하겠다. 재밌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총각 시절인데 최명수 자매가 빠져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 좀 궁금해지는데 자꾸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책임지고 결혼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셔가지고 기다리는데 명수자매가 말을 들어야 결혼을 하지. 자기는 이제 임신이 안 되니까 결혼을 하고 싶지만 한편으로 겁나고 또 고상한 독신녀로 살고 싶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고 목사님이 상고초려 하셨잖아. 상고초려. 그러면은 3번 찾아가지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결혼 후 결혼을 하셨는데 안 생겨서 나는 그렇게 해서 미래 이렇게 했는지 알고 있었는데 수술했는데 다 소문나지 교육 비밀이 어딨노. 다 알았죠. 근데 알았는데 그때 생각이 퍼뜩 드는 게 글쎄 내가 명수자매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내가 단순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애가 없는 것이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가 없겠더라고. 애가 없다고. 왜냐면 그때 당시 나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지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아.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무것도 없어.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아기를 낳아도 나를 위해 안 살 거 아니야, 걔가. 그 사실 뭐 키워줄 때까지 뿐이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뭐 자식이 없어서 불행하거나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 내 인생의 산업은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방패도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피난처도 그리스도니까 내 인생의 행과 불행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좌우되지 내 소유로 인해서 좌우될 수 없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 그 뭐 난 결혼할 때 아예 그걸 알고 결혼을 했으니까 뭐 지금 이제 형제들이 결혼해서도 손주들 보고 그러는데 나도 뭐 손주 좀 있어 봤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난. 그러니까 뭐 형제들 보고 살면 되니까. 상고 초려 해가지고 이제 명수자매가 할 수 없이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명수자매가 이제 또 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자 그래.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면 이제 신혼여행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 그때도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하여튼 어찌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혼여행비 아낀다고 또 제주도로 안 갔지. 내가 신혼여행비도 안 낼 건데 신혼여행비 가면 뭐 자매가 다 낼 건데 약국해가지고 뭐 다 낼 건데 그래 경주로 갔잖아. 경주로 경주 조선호텔로 그래갖고 고속버스 타고 갔지. 고속버스 타고 가면서 이제 그때 처음 손을 만져봤네. 손을 만지니까 손이 왜 이렇게 차 여자 손이.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가도 뭐 경주 이제 보문단지로 갔는데 뭐 신혼여행 가도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니까 집사람이 뭐 뭐야 나이트클럽에 가재. 그 나이트클럽을 내가 가보지도 않았고 그 깜깜한 구석을 왜 가 그래 거기. 뭐 하려고 거기 깜깜한 데를 가라. 호텔 밝은 데 가지. 그 거기 뭐로 가냐고. 그래갖고 나이트클럽 안 가고. 안 가셨어요? 방에 들어갔지. 방에 들어가서 그때 10시부터인가? 자리에 누워가지고 내가 새벽 4시까지 간증을 했어. 내가 살아온 인생을 얘기를 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하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닌가.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간증을 했다니까. 첫날 가가지고 6시간을 계속 얘기했지 뭐. 그리고 나는 쏘기고 그런 걸 못하거든. 그래. 뭐 둘러대는 것도 못하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얘기하고 끝나고. 예. 힐링팡에서 말씀하시는 거 쫙 하셨겠네요, 그죠? 더 디테일하게. 여기 싹 했지. 사실 그대로 얘기했지 뭐. 그리고 난 이제 집사람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는 뭐 집사람하고 이제 그리스도로 교통이 안 된 적이 없어요. 그 어떤 형제들은 자매하고 교통이 안 된대. 그 나보고 형은 어떻게 자매하고 그렇게 교통을 잘하고 사느냐? 그 물어 형제들이. 너는 어떻게 자매하고 교통이 안 되고 사냐 그래. 염장 지르는 소리가. 우리가 거의 이제 1부 하고 2부 시작했는데 1부 끝에 저는 이제 1부 끝에 목사님이 그 낡은 가죽 잠바를 걸치고 가방 하나를 들고 아주 외로운 모습으로 신부가 없어서 신랑이 이제 신부를 찾아오는 걸로 딱 끝났는데 그리고 2부가 시작이 됐거든요. 2부가 시작이 됐는데 이상하게 신랑이 없어지고 신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1부에서는 계속 그 목사님과 원선이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따로. 근데 이상하게 2부 시작할 때는 계속 그 원선이 형제는 자기 앞에 있는 목사님을 말하는데 목사님 얘기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다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그 신부인데 신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으면서 저는 이제 제가 결혼을 잘 못 살았잖아요. 근데 신부가 저렇게 해서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분명히 있었는데 일부에는 신랑이 신부 안으로 없어진 건지 신부가 신랑 안으로 없어진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좀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주제가 이제 이렇게 최명숙 자매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신랑 신부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역할도 분리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아가서에 보면요. 아가서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계속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세상에서는 누이가 신부가 될 수가 없죠. 누이가 신부가 되면 그건 불쌍놈이죠. 그건. 누이가 어떻게 신부가 돼요?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 안 해봤는데. 명숙자매가 내가 결혼해서 딱 보니까 누이야 틀림없이. 누이인데 신부야. 이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한 자매로서 누이고 한 자매로서 또 신부고. 그 나도 주님 앞에 누이고 신부겠지 또. 이게 영원한 관계죠 이게. 생명 안에 있는 표현이죠 이게. 그래 나는 좀 뭐 형제들이 들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 나 여보 당신을 거의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아 그럼 뭐라고 하시네요? 우리 형제자매예요. 아 형제자매. 아 처음부터 명숙자매. 교회에서 형제자매로 불렀기 때문에 여보 당신 하면 이상해. 옛날에 이제 학교 있을 때도 여학생들이 우리 집에 많이들 왔었는데 우리가 여보 당신 안 하고 형제자매 하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형제자매가 그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그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달쯤 됐을까? 그랬을 때 명숙자매가 나한테 고백을 하는데 성윤이 언니가 가시는 길이 자기 길로 보인대. 그 얘기를 퍼쩍 내가 듣는데 내가 목사님 운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 그게. 이야 그런구나.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자기도 성윤 누나 안에 포함돼서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구나 이게. 물론 안 맞아도 할 수 없지만 자매 안에서 확인이 되니까 자매의 어떠함은 형제의 어떠함이니까 자매의 어떠함은 형제의 어떠함에 드러난 결과니까 그게 이제 아멘으로 내 안에서 시인이 되면서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그때 한 달 결혼한 지 한 달 두 달 됐나?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이제 난 퇴근을 했죠. 퇴근을 해서 내 집에 딱 누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나오면서 한 생각이 나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주의 것이구나. 내 생명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셨구나.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내게 속한 것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에게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고 주님에게 온전히 내 쓰여져야 될 사람이로구나. 그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지금 와 생각하니까 그게 십자가의 운명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진실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들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지는 지 거라고 항상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인생이 지 거래.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인생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지.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가 또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내 것일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내 소유가 내 것이라면 난 가짜죠. 가짜. 앞뒤가 일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순된 삶을 살고 있죠. 태어날 때 자기 뜻대로 안 태어나. 그리고 죽을 때 자기 뜻대로 안 죽어. 근데 살 때만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갔다 이거. 아버지 앞에 처음에도 아버지 것으로 알았고 마지막에도 아버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진실이지.
그것만 진실이에요. 그것만. 아, 그때 그 사실이 탁 비춰지는데 정말 농짝도 처음 결혼했으니까 농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농짝도 내 것이 아니야. 명자매가 해왔지. 예? 약국도 물론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나는 영원히 주의 것이더라고. 주의 것. 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아,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떻게 그것이 보여졌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랬으면 내가 소유를 챙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왜냐면 명자매가 약국을 하니까 돈을 잘 벌잖아. 그리고 나도 내 월급 타고. 나는 애가 없으니까 돈 쓸 데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그죠? 그럼 돈 모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돈 속에 파묻혀 죽죠. 아, 하나님께서 내 소유를 다 가져가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뭐 다 가져간 것도 아니지. 나만큼 다 먹고 살고 뭐 내가 뭐 절약한 것도 없고 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옛날에 그렇지만. 비하면 뭐 3일을 굶으셨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부자죠 지금. 너무 부자죠. 아, 그러니까 그때 보여줬던 그 사실이 내 평생 동안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 살려고 하면 내 안에 모순이 생기잖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주의 것인데.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보여주신 그 삶이 그 실제의 삶을 우리 앞에 평생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전혀 자기를 위하시는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는 그 삶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때 명숙자매하고 한참 지난 후에 결혼한 지 한참 지난 후에 잠자리에 두어서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형제들을 걱정하고 있더라고. 왜냐면 형제들이 최소한도 밥은 먹고 살아야 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도 걱정이 되고 저 형제도 걱정이 되고 한참 걱정을 하다가 명자매가 그러더라고. 왜 우리가 목사님이 하던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냐 이거라.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걱정을 해도 내 걱정밖에 못할 사람인데 근데 이상해요. 나를 위해 걱정하면 고통스러워요. 번민이 일어나. 근데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건 하나도 번민이 안 돼. 이건 복이 돼요. 이건.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니까 목사님이 사셨던 삶이 우리에게 체질이 되고 우리의 생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합당하구나. 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걱정하신 걸 봤고 형제들을 위해서 걱정하신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게 딱 비춰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 살 수 없고 오직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드려지고 우리 인생이 쓰여지고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방향을 좀 다른 데로 좀 틀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여상에서 이제 상업선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소문이 나는 거야. 여상이 인문계로 또 바뀐다는 게라도. 몇 년을 교편을 잡고 했는데 그럼 이 과목을 바꿔야 되나? 인문계로 또 인문계로 바뀐대. 인문계로. 그러니 얼마나. 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도 상담을 했죠. 목사님은 학교가 인문계로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럼 학교 때려치고 저 공인중개사 그때 일에 시험 칠 때라. 야, 공인중개사 시험 쳐가지고 그 부동산이나 해라. 야,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겨울 방학 내내 또 물권법, 민법, 총칙, 부동산학 개론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일에 시험 봐갖고 합격이 됐잖아. 정말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 자격증이 있잖아. 자격증. 자격증이 저기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학교가 정식으로 이제 인문계로 바뀌면 이제 때려치고 나와서 중개사 하면 되잖아. 뭐 차려가지고 하면 뭐 양쪽에서 소개로 받으면 되니까 선생 월급에 못 받겠나 못 벌겠나 뭐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이제 소장수만 하셨으니까 나도 장사하는 걸 보고 자랐으니까
뭐 장사해서 먹고 살면 되지 뭐 꼭 선생을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직업이야. 이거 가지고 어떻고 저거 가지고 어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1년인가 지났는데 다른 선생들을 보니까 어디 야간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슬쩍 물어봤더니만 뭐 계명대 뭐 영대 이런 데 학교를 다니더라고. 영문과 이런 데 뭐 사회과 편입을 해가지고 그 현직 교사들은 이제 편입을 해서 졸업장을 따오면은 그걸로. 그 과목으로 교체를 해준대. 야, 그게 요즘에- 교육법에 명시가 돼 아, 교육법에 명시가 돼 있어. 어, 그래갖고 또 목사님한테 와서 불이 나게 이렇게 이게 다른 선생들 교과목 바꾼다고요? 어? 학교 편입해서 댕기던데요? 저는 어떻게 편입을 할까요? 그러니까 나보고 영어 영문과를 편입하래. 목사님이 영어 사랑은 아유. 여기서도 목사님이 영어에 대한 아주 갈망이 크시기 때문에 야 근데 내가 공업부기 가리키면서 발 후들후들 떨리는 거 생각하면은 요새 애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데 또 가서 영어 발음 안 돼 갖고 그래 액센트 안 돼 가지고 고생할 거 생각하면 끔찍해. 그냥 다리 후들후들 떨린 거 생각하면 아 지금 같으면 그때 해놨으면 지금 얼마나 잘 써먹겠어 미국 가서도. 그래 내가 도무지 못하겠다고 목사한테 몇 번 얘기했더니 그러면 국문과 그냥 하라고. 내가 국어 과목은 내 학교 다닐 때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대 국문과를 편입한 거 아니에요. 86년도에 편입하고 87년까지 다녔지. 그 이제 야간으로 낮에는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고 상업 가르치고 3학년 담임만 시키잖아. 우리는 또 남자라고 3학년 담임 시키고 4시 반까지 수업 딱 끝나면은 불이 나게 이제 버스 타고 북부정량에 와서 북부정량에서 82번 타면 영대학까지 가. 4시 반에 나오면 도착하면 6시야. 6시 15분에 수업 시작해. 그럼 가다 김밥 하나 사 먹고 암양벌이 3월달에 얼마나 춘지 않아 거기야. 아휴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떨고 또 껴입으면 낮에 덥고 그리고 왜 이렇게 졸려와 가면은 또 그때 벌써 뭐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뭐 향가가 어떻고 균여전이 어떻고 뭐 하는데 안 하 그래. 아유 그 하여튼 1년을 학교를 다녔네 내가. 한 3개월을 학교 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학교를 못 다니겠어. 막 한번 자는데 막 땅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같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대 갔다 오면 11시 반이야. 씻고 나면 바로 자야 돼. 그럼 바로 또 아침에 5시 6시 일어나서 또 학교 가야지. 7시 가야잖아. 가 수업하다가 또 수업하는 거고 애들 학생 지도해야 되잖아. 그것도 힘든데 그것만 해도 8시간 정상으로 근무하는 건데 또 영대를 가야 되니까 자가용을 샀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또 돈 아낀다고. 그땐 자가용 타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꼬박 버스 타고 2년을 학교 다녔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잖아. 중간고사를 치는데 공부할 시간이 어딨노 내가. 하나도 못 썼지 또. 그 다른 애들 보니까 페이퍼를 열심히 해갖고 쓰더구만. 그 야간부 애들은 다 직장 다니는 애들이니까. 그 다음부터 나도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선생 얘기하는 거 깨알같이 써가지고 아주 틈 있을 때마다 페이퍼를 만들었지. 그 페이퍼에다 목차까지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맨 앞자리 맨 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선생이 보건 말건 무조건 쓰는 거예요. 써야 점수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갖고 한 번은 아주 학점을 잘 받았네. 잘못하면 장학금까지 받을 뻔했네. 시험을 잘 쳐. 한 명 있어가지고 커닝해가지고 장학금 받은. 다른 애들도 뭐 정신없어 그거 한다고. 그 장학금 받으면 애들한테 현역병한테 찍혀서 안 돼. 그분이 직장 다니니까. 그 현역병한테 밥도 잘 사주고 친하게 해야 또 페이퍼에도 보여주고 그러잖아. 그런 걸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1년을 마쳤다 그래가지고 1년을 국문과 1년을 마쳤는데 3학년이지니까 1년을 마쳤는데 교장이 불러. 교장 선생님이 2월 달에 갔더니 불러. 홍 선생 내년 올해서부터 방정 국어 과목을 맡으래 또. 1년을 졸업도 안 했는데. 안 했는데 3학년 국어를 맡으래. 3학년 국어. 앞이 깜깜해지잖아. 참. 큰일 났네. 그래서 3학년 국어책을 와서 보니까 읽지도 못하겠어. 그 3학년 국어책이 개정되기 전에는 앞에 용벼천가, 두시원에, 소학원에, 관동별곡 그 중세 국어가 앞에 다 나와요. 어려운 게. 아이고 뭐 김희독립선언문 나오고 뭐. 북이 시작할 때 수업과 거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당장 3월 초부터 수업을 해야 되는데 교장이 맡으려는데, 왜냐면 안 맡으면 다른 사람이 그 내 티오를 차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다른 학교로 구미로 가야 된다는 거야 나보고. 이 자리를 홍 선생이 차고 앉아야 내년에도 계속 이 자리가 유지된다는 거야. 아휴. 옵션도 없네 그러면. 그 내가 교회 생활을 안 했으면 이런 걸 못해. 교회가 없으면. 형제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이게. 어떤 형제가 옆에서 또 코치를 해줘. 서한샘 테이프를 사서 열심히 들으래. 예. 서한샘이 유명했잖아. 국어. 밤낮 없이 또 테이프를 들었네 이제. 용비어천가 뭐 하는 거 뭐 나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한일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면서 관동별거 해가면서 그거 들으니까 재밌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수업을 듣기 시작을 했지. 야 근데 공업부기 가르칠 때보다 재밌어. 국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내 체질에 딱 맞는 게라 이게. 실력은 없어도 나한테 재밌어 그게. 4대 국어과만 나왔으면 펄펄 날겠어 내가. 자신 있겠어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내가. 내 실력이 뭐 안 되니까 내가. 그래갖고 고생 찍싹했다 그때도. 일요일날 끝나고 와서 그냥 계속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냥 지금 연금 타먹고 사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지. 과정이 없이 그런 게 되나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했지. 졸업을 해서 정식 국어 선생이 됐잖아 이제. 국어 선생이 한 10명 되니까 뭐 그때는 뭐 여선생들 붙잡고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잖아 뭐. 수업하면서 내가 잘 모르는 거. 난 쪽팔릴 게 없잖아. 나는 부끄러울 게 없잖아. 내 전공이 아니니까. 그 국어 선생을 한 3년 하니까 자신이 딱 생기대. 3년만 하면 국어 과목이 많잖아. 국어 책이 있지, 고전 문학 있지, 현대 문학 있지, 문법 있지, 뭐 많아요 과목이. 광범위해요 이게. 국어가 엄청나게 광범위해. 그래도 뭐 하여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재밌고. 그 나는 지금도 기억에 아주 생생한데, 나는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같은 거 학생들하고 수업하면 너무 흥분이 돼요 내가 너무 좋아. 그 소양강에서 휴영청 그 달발 갔던 게 생각이 나면서 그 메밀꽃이 상상이 돼 나는. 그 보름달이 휴영청 달 밝은 밤에 그 메밀꽃이 휘둘게 핀 꽃을 허생원이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장면이 꼭 내가 걸어가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게 막 흥분이 돼서 수업을 하면은 이효석의 그 메밀꽃 필무렵은 마치 한 장면의 시 같거든. 한 장면 그림이야 그림. 시 같은 소설이야 그게. 얼마나 장면이 멋있냐고. 애들은 맹맹해요. 그 완전히 세면 아파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전혀 감정이 없어. 소나기를 해도 그렇고 동백꽃을 해도 그렇고 나만 흥분해갖고 난리야 나만.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런 게.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국어 과목으로 또 바뀌었지. 국어로 좋네요 국어. 적성으로 가는 그. 제가 이제 시험을 공부를 쭉 할 때 이제 저도 원선이 형제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뭔가 막 교회로 이제 충만할 때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영어 공부하라고? 아니 목사님은 저한테는 원선 형제처럼 영어 영문과 가란 말도 안 하고 그 누가 영어 그 저기 미군 부대에서 모집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저 미군 부대에서 모집한댔는데요. 이러니까 니는 영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하지 말고 한우물 팔아 이렇게 얘기하시니 그건 상관없는데 그때 이제 제가 원선 형제를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할 때였는데 저는 이제 원선 형처럼 이렇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살아서 지쳐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근데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원선 형제를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지 반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원선이 형제는 그 선생님이 될 때도 그랬지만 되고 난 다음에도 새벽 5시면 일어나서 6시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산 사람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출구는 내가 항상 매일 1등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사실은 다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때 말에도 저는 이렇게 공부를 안 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끝까지. 근데 이제 그때 그 말을 하셨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원선 형제를 다 모르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그거를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오빠 얘기를 이렇게 전 인생을 쫙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도 제가 이거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지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원선 형제는 그냥 뭐 과정 없이 저절로 된 것 같고 힘든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술술 풀린 사람 같고 근데 솔직히 말해 지금 얘기하신 거대로 나보러 하라 그러면 저는 할 수 없거든요. 그냥 말이라서 그렇지 거의 2년 동안을 학교 생활하면서 김밥 먹어가면서 학생으로 다니면서 이게 차라리 제가 임용고시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게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저한테 생각이 나면서 아 그때 반만 알고 교회 안에서 충만하고 그냥 좋고 이런 형제님만 아니고 그 형제님이 나오기까지 그 있었던 아까 오빠가 얘기했지만 서울에 내려올 때 그 밭에 묻힌 보화를 살려면 밭도 사야 되는 것처럼 원선이 형제님의 인생의 영광을 살려면 원선이 형제님처럼 현실 안에서도 이렇게 산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세상에 공짜 없네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예. 아 정말 그런 그 굉장히 장시간 찍었어요. 편집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지만 편집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배터리가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막 하여간 막 교체하고 막 하여간 그럴 정도로 하여간 예 찍었습니다. 예. 마지막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쭉 얘기하셨는데 여러 방면으로 그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물론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쭉 하셨지만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를 처음 와서 시작하는 형제들도 있을 거고 또 교회 안에 살면서 어떤 과정들 때문에 힘든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제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계시도 그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그 새 예루살렘으로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죠. 한 사람으로 시작해갖고 마지막에 단체가 되고. 그러니까 그 요번에 내가 이제 여름 수련회 마치고 나서 딱 생각이 드는 게 그 예전에는 뭐 누가 변했고 누가 어쩌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났는데 요번에는 지난번에 이제 여름 수련회 마치고 딱 생각이 드는 게 딱 교회만 남더라고. 교회만.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불려올 때는 다 개인적으로 불려오지만 우리는 사실은 단체적인 한 사람이죠. 단체적인 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는 한 지체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입도 되고 발도 되고 절대 다 할 수 없고 나는 나에게 보여지고 나에게 알아지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는 내가 항상 성격이 급하고 그러니까 항상 앞장서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많이 저걸 했는데 이제는 절대로 뭐 앞에 서서 그러지 말고 내가 이제 온전히 형제들을 뒤따르는 사람으로 교회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없는 것 같지만 있고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그런 지체로 내가 이제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교회 생활은 알고 보면은 사실은 너무너무 쉽죠. 이게. 왜냐면
나를 보존하는 건 어렵지만 내가 없어지는 건 쉽잖아요. 돈을 버는 건 어렵지만 돈이 없어지는 건 쉬운 것처럼 나를 나되게 하려면 아주 어렵죠. 내가 없어지는 건 아주 쉽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면 내가 나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 거니까 거기는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이 사셨던 그 삶처럼 형제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형제들을 섬기는 삶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정해 주신 위치에서 내가 사는 것, 그것이 또 형제들을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냥 너무 쉽죠, 사실은. 나는 하나님께서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어떤 때 이렇게 자다가 생각을 해도 어떻게 내가 연금을 받고 살고 있나 생각하면 100%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만 남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됐는가. 그게 너무 감사하죠. 은혜만 남으면 감사하거든요. 내 업적이 나오면 이제 불평과 불만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남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거니까. 그래서 참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을 부르셔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와 정말 대단한 장을 마치는데요. 너무 오늘 말씀 귀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홍원선 선생님을 항상 홍원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시원한 게 어디서 나왔나 그랬더니 그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정제되어 나왔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쉽게 들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일부에서는 신랑이 이제 신부를 찾아왔다면 2부에서는 이제 그 신부였던 사람이 또 신랑이 돼서 신부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진솔하고 거짓이 없구나. 그 신랑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신부를 구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도 너무 좋았는데 그 마지막에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그 교회밖에 없고 그 아무것도 인생에 자기 것이라고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이런 분이 영광스럽게 보이는지 이게 너무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지금까지 보여졌던 그 형제님의 모습과 그 모습 뒤에 그 우리에게 보여졌어야 되지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리고 오해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오늘 공개돼서 그 제 인생의 힐링이 정말 확실하게 되어서 너무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다음번 힐링파고 예, 제가 바쁘면 바쁠수록 힐링파기 될 가능성이 많은데 하여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힐링 파파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고 그 숲에 우린 소풍을 갈 거예요. 사람의 향기가 그늘 되면 그 그늘에서 우린 안식할 거예요. 지친 하루에 힐링이 필요해. 힐링파크에서 너를 기다려.